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구글 서치와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의 컨텐츠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긴데요. 그냥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세션의 이제 타이틀이 구글 어시스턴트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라는 타이틀인데요. 사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현재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하시는데 그리고 연동을 하시는데 어떤 피처들이 이번에 소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 구글 I/O 2018년도에 총 100여 개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100여 개의 업데이트 중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구글의 AI 기술 그리고 구글의 어시스턴트에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였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구글 내부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프로덕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구글 어시스턴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업데이트는 총 16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16개를 사실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 오늘 구글4 모바일 시간을 전부 다 써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한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중에서 키포인트들만을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숫자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접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채널들, 즉 어떤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얼마나 지금은 사람처럼 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사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을 지금까지 적용시켜 왔나.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 파트너분들과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실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어시스턴트를 연동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추가 피처들이 이번에 공개되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구글 어시스턴트의 현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실무로 구글 어시스턴트의 그런 연동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피처들이라든지 이런 걸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데 거의 매달, 매주, 매일 간격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 중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접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이 숫자를 산출해 본 결과 이건 이제 2018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기준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총 5억 대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여기 서울에서 구글 플레이 타임에서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숫자가 1억 대였던 걸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은 디바이스들의 구글 어시스턴트가 전파가 된 걸 아실 수 있고요. 지금 벌써 생각해 보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간이 한 5,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의 실제 숫자는 아마 이 5억 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인 걸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글 어시스턴트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즉 저희는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액션의 숫자 역시 지금 100만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구글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글로벌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5개의 나라에서 지금 이미 구글 어시스턴트를 접하실 수 있고요. 현재 구글이 잡고 있는 목표는 올해 말까지 총 30개의 언어로 80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어시스턴트의 현재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숫자로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 디스트리뷰션 채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스피커를 생각하세요. 스마트 스피커. 이제 워낙 한국은 이 스마트 스피커의 시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굉장히 그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AI 플랫폼 이꼴 스마트 스피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앞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는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CES에서 찍었던 이제 사진인데요. 이번 CES 때 이제 그 실제로 가보셨거나 아니면 그 발표를 좀 주목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 어시스턴트는 정말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에서 이제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의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 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구글 어시스턴트를 보이스로 지금까지는 활용을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비주얼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터치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게, 저희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한국에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 런칭을 처음 시작했던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야말로 대표적인 그 멀티플 인터랙션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시스턴트는 단순히 목소리 또는 단순히 비주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멀티모달 컨버세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번 CES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이 디바이스입니다. 굉장히 새롭게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CES에도 나왔고 구글 I/O 때도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OEM 중에서는 한국의 LG, 그리고 JBL, 그리고 레노버, 이 세 회사가 지금 앞으로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생산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건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구글 홈과 같은 음성 스피커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듯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 나오고 있는 예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음성으로 지금 어떤 이제 어떤 아이코닉 슈즈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그 서비스의 종류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걸 골랐을 때 시각적인 정보로 대답을 돌려주는, 그리고 음성으로도 돌려줄 수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멀티플하게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접하실 수 있게 될까요? 먼저 기존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 보셨을 때는,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의 게임 앱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뭐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보시듯이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더 큰 디스플레이가 있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나오는 세션에서 안드로이드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건데요. 안드로이드 TV 등을 통해서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되면 이런 식으로도 화면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점은, 구글 어시스턴트의 이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파트너분들이 따로 조절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하나 이미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위해서 만들어 두시면 그 이후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풍선이 이어지는 그런 대화형 형식으로, 챗봇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마이데이라는 형식으로도 이제 피처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매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로케이션과 유저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구글 이제
지금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선택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이제 서비스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구글 나우라는 서비스를 써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화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글 맵스에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단순히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쓰는 거에서 넘어서서 음성 검색, 음악 재생 등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쓰실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구글 맵스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국은 아직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좀 더 사람과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추가를 했는지, 더 자연스럽게 더 간편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발전시켜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스가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남성분의 보이스가 있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에서는 이제 남성분의 목소리라든지 여성분의 목소리라든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6종류의 이제 음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워낙 유저가 바라는 그런 음성 비서의 목소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 그러한 니즈에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6종류의 새로운 음성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존 레전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뭐 웨이브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요. 웨이브넷을 통해서 앞으로는 특정 연예인 아니면 특정 셀러브리티, 어떤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구글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목소리를 구글 어시스턴트의 목소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존 레전드의 목소리를 런칭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잡혀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 올해 중이라고 이제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한국의 연예인 아니면 한국의 K-팝 스타 등의 이제 목소리를 사용해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목소리로 접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곧 가까운 미래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Continued Conversa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한국에는 워낙 이제 AI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서비스 이름을 항상 불러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라고 부르고 서비스 뭔가를 해줘 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오케이 구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항상 이 핫워드라고 하는 걸 불러줘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매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대화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헤이 구글, 워리어라는 팀이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계속 그 뒤로 질문과 답이 오갑니다. 근데 지금 유저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헤이 구글이란 말이 이제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전체의 지금 문맥을 이해하고 지난번에 했던 질문을 기억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굳이 이게 새로운 피처가 될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계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고요. 다음번은 또 그와 유사하면서도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멀티플 액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이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조금 번역을 해드리자면, 이 한 문장에 2가지의 질문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한 문장에 2가지 질문을 넣거나 3가지 질문을 넣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기계로서는 그 한 문장에 질문이 2-3개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케빈 듀란이라는 선수가 이적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누구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케빈 듀란은 그럼 어느 팀에 이적했니?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2개로 나눠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였고 2007년도였어요. 그리고 케빈 듀란이 이적한 팀은 시애틀 슈퍼소닉스라는 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멀티플한 질문을 질문해도 멀티플한 대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한 번의 진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비디오를 틀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비디오를 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저희가 그 연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키즈 컨텐츠입니다. 이 키즈 컨텐츠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패밀리 링크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말인즉슨 패밀리 링크를 도입해서 이걸 지금 아이가 쓰고 있다라는 걸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서로 대화를 할 때 좋은 예의 범절을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please라는 걸 붙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합니다. 물론 이 please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도 한국에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듀플렉스는 제가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상에서 언급이 되고 다들 유튜브 비디오도 보셨을 거고 혹시 보신 분들이 없으시면 꼭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많은 온라인 예약들 뭐 예를 들면 레스토랑 예약이라든지 헤어샵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런 소상공인들까지 이제 뻗쳐지기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직접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였고,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실질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전반에 있어서의 업데이트였고, 이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분들에게 방문을 드릴 때는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이렉트 액션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액션.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표가 난 걸 통해서 연동 방식이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컨텐트 액션스 그리고 앱 액션스.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동을 하는 방식을 보통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사실 다이렉트 액션입니다. 다이렉트 액션과 컨버세이셔널 액션이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때 저는 크게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유저가 어떻게 실제로 그 유저가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게 다른가,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백엔드에서 실제 연동을 할 때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유저가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지금 저희가 다이렉트 액션으로 가지고 있는 버티컬들이 스마트홈, IoT 연동과 쇼핑, 그리고 뮤직, 이런 연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멜론, 지니, 벅스, 유튜브 뮤직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유저들이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이제 자기가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어시스턴트의 설정 단계에서 이미 뮤직에서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비스 중에서 벅스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굳이 이제 처음에 이 서비스를 부를 때 벅스한테 뭐 비틀즈의 Yesterday 틀어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틀즈의 Yesterday라고 틀어줘라고 단순히 유저가 쓰고 있는 서비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액션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액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동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버티컬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개발자 문서를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개발자 문서에 따라서 직접 코딩을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뮤직이나 비디오 같은 이런 컨텐츠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피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구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글이 어떤 식으로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미 프레임을 짜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프레임을 파트너분들께서 따라오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버세이셔널 액션은 뭘까요? 굉장히 다이렉트 액션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하시기 이제 쉬운 부분일 때인데요. 연동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션존 구글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인터페이스 상에서 구글이 정해놓은 폴리시 상에서만 벗어나지 않으시면은 자유롭게 개발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서 뭐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골라 쓰셔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그 대화형 앱을 만드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컨버세이셔널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백엔드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챗봇 빌더인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셔도 되고,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아닌 다른 어떤 시스템을 쓰셔서 이미 개발해 두신 챗봇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또 그걸 그대로 가져오셔서 SDK로 연결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컨버세이션 액션을 실제로 유저가 부를 때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이렉트 액션과는 다르게 서비스 이름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벅스라면은 벅스한테 비틀즈의 yesterday 틀어줘, 누구한테 뭐 해줘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들이 항상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유저가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잘 발견할 수 있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시스턴트의 그 뒷부분에서 저희가 앱 디렉토리 형식으로 유저가 발견할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발화 와중에 어떤 특정 서비스를 지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서비스들을 저희가 추천 형식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 되고 오늘 나 심심해, 아니면 나 게임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추천하는 게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보여주듯이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이제 앱들을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그 캘리포니아 서프 리포트라는 이제 서비스인데, 결국은 그 서핑을 탈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뭐 오늘 파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alk to California Surf Report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구글이 개입을 하지 않고 파트너 사이 앱과 유저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나온 이 방식은 컨텐츠 액션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방식입니다. 기존의 구글 서치에서 앰프라든지 Structured Data Markup을 이미 사용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구글 어시스턴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적용을 하시게 되면 구글 서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시스턴트에서도 본인의 컨텐츠를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에서도 이미 앰프를 도입하고 계시는 퍼블리셔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앰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마크가, 원래는 앰프 마크가 여기 지금 달려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는 잘 나오지가 않는데 번개표 마크가 달려 있는데, 그 마크가 달려져 있는 페이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웹페이지보다 훨씬 스피드가 빠르고 모바일 웹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앰프를 이미 적용하신 경우에는 특정 어떤 뉴스 서비스를 부르게 된다면 그 앰프화된 페이지가 먼저 나가게 되고요. 레시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나 포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Structured Markup 데이터 마크업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이제 그 코딩 웹 마크업을 살짝 그 본인의 웹 페이지에 넣어 두시면 구글의 구글 에디트 구글 서치 봇이 이제 와서 직접 긁어가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리치하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카루셀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단순히 구글의 서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이 채널도 하나 더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저희가 선보일 부분은 안드로이드 앱스라는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스를 사용한 앱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앱 마켓이 잘 되어 있는 나라고 여러 파트너분들께서 앱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인텐트를 어시스턴트에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뭐 플레이 뮤직이라든지 와치 비디오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인텐트들을 이미 제가 어떤 명령어를 이미 정의해 둔 다음에 그 명령어를 본인들의 그 파트너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인텐트와 연결짓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당장 진행하고는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앱 액션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구글 어시스턴트의 연동 방식도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기존에 나왔던 다이렉트 액션, 컨버세이션 액션이라는 단순한 정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글 서치에서 연동했던 것을 어시스턴트로 가져오기도 하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연동돼 있던 것을 어시스턴트로 가져오기도 됩니다. 굉장히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다 아우르는 서비스를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보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러 종류의 이제 연동 방식들이 나왔는데, 이런 연동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더 추가로 해서 이 구글 어시스턴트의 구글 어시스턴트 이제 유저 경험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총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루틴, 두 번째는 데일리 업데이트, 푸시 노티피케이션, 세 번째는 액션 링크, 네 번째는 멀티 서페이스 대화, 다섯 번째는 결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 5가지 모두가 다 지금 일단은 미국을 기준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것이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약간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걸 처음엔 정의를 할 때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을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데일리 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람들이 어시스턴트 비서가 언제 필요할까, 디지털 비서가 언제 필요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총 6가지로 이 어떤 그 모멘텀을 이제 저희가 정했습니다. 아침에 기상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뭐 얼굴 씻고 뭐 음악도 듣고 싶고 뭐 불도 켜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굿모닝 세션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집을 나갈 때, 예를 들면 집 나갈 때 뭐 이렇게 가스가 꺼졌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불도 꺼졌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속들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리빙 홈. 그리고 실제 출퇴근을 할 때 그걸 이제 커뮤팅 투 워크, 커뮤팅 투 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두고,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 또 불도 켜고 뭐 음악도 듣고 TV도 켜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I'm home, 그리고 베드타임, 이렇게 총 6가지로 이제 저희가 나눠져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 6가지로 나눠져서 이걸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투두이스트라는 이 프로덕티비티 앱이 이제 어시스턴트의 서비스를 이제 만든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 이제 뭐 오늘 지금 나의 테스트를 읽어줘라고 했을 때 이제 테스트를 읽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유저가 직접 내가 투두이스트를 아침에 쓰겠다, 뭐 몇 시에 쓰겠다, 이런 것들을 자 스스로 다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데일리 업데이트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유저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투두이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매일매일 뭔가 리마인드를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데일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에스콰이어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늘의 명언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오늘의 명언을 그러니까 매일 이제 데일리로 받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yes라고 하면 아침에 몇 시에 그러면 이걸 받으시길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9시 15분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나면 매일매일 그 시간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데일리 업데이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액션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컨버세이션과 액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점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 앱이 존재하는지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그걸 이제 알리는 그런 어떤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액션 링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웹사이트 아니면은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 저런 URL 링크를 걸어서 그 URL 링크를 통해서 어시스턴트 인터페이스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형식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예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헤츠스페이스라는 미국에 있는 명상 앱입니다. 이 명상 앱에서 지금 본인들의 웹사이트에서 아까 전에 URL을 걸어두었고요. 그 URL을 클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글 어시스턴트의 인터페이스로 옮겨가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바라고 있는 방향은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여러분들의 웹이나 앱으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웹이나 앱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시스턴트로 오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플랫폼과 인터페이스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피처들을 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굉장히 비슷한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들과 이제 좀 어떤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구글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워낙 서페이스가 다양하다 보니 홈과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비주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유저가 다양한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유연하게 옮겨 다닐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저희가 Multiple Surface Conversation이라는 거고요. 이걸 예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서프 리포트라는 그 앱의 경우인데 유저가 처음 사용하게 된 환경이 구글 홈이라는 스피커였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전혀 없는 그런 스피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유저가 대답을 했는데 유저가 나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어, 풀 리포트가 보고 싶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초창기에 저희가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이랬을 때 그 스피커가 모든 리포트를 다 세세하게 막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읽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디테일을 읽었을 때 그걸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한 귀에 들리고 한 귀로 흘리니까 결국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뭐냐면 좀 더 자세한 이 풀 리포트를 모바일 폰에서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하면 네, 노티피케이션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리포트를 어시스턴트 모바일 화면 또는 스마트 디스플레이와 같은 비주얼이 있는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결제입니다. 결제는 일단은 먼저 이번 구글 I/O 때 설명이 돼서 이제 가장 예시로 많이 나왔던 게 스타벅스의 예시인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결제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저가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매일매일 마시는 게 평소에 마시는 게 뭔지를 기억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뭔가를 더 드시겠어요? 라고 고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픽업하는 장소에서 픽업하는 스타벅스 지점에서 픽업을 하시겠어요? 까지 한 다음에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구글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결제 서비스고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금전적인 거래 결제뿐만이 아니라 예약과 같은 서비스, 금전적인 부분들이 오가지 않는 예약 서비스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옵션은 디지털 굿즈 판매입니다. 이것 역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미 인앱 퍼체이스라든지 어떤 디지털 굿즈 구매를 진행을 하시고 계신 파트너라면 구글 어시스턴트에서도 그와 동일한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고, 양쪽을 오가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앱에서 이미 어떤 걸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매를 했던 걸 어시스턴트 앱상에서 동일한 게임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안드로이드 앱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인벤토리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총 3가지로 저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이고, 두 번째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인앱 퍼체이스로 제공하시고 계시는 프로덕티비티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구매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진행이 될 때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서는 아마 한국에서도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세션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질문을 이제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볼게요. 구글 어시스턴트, 제가 지금 질문을 이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직은 한국 개발사들에겐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제 적용하고 상용화가 된 좋은 사례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기서 구글 어시스턴트 써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전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는 걸 크게 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홈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신문지에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연동되는 서비스 등등을 저희가 지금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형화된 좋은 사례가 있다고, 사례는 이미 있으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는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 뒤에도 혹시 원어원으로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스피커 라운지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